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10월 30일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가 바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고 1년 된 날이었죠. 그래서 어제 추모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렸고, 또 윤석열 대통령 어릴 때 다녔던 영암교회에 가서 어제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했다네요. 육해 공군 3군을 총괄하는 분이 이제 합참 의장인데, 이번에 해군 삼성 장군이 승진하면서 합참 의장이 10년 만에 됐습니다. 또 기생충 스타 이성균 씨, 또 그 외에도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연예인들 정말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인, 또 목회자와 스님, 신부 같은 종교인들, 또 경제인들, 정말 모두 윤리의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열심히 기자회견도 하고 하죠. 통합, 희생 이 두 단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으로 우리나라 그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 안전할지 또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번 그 펜싱 국가 대표였던 분이 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과 사기극 수사 추진 과정도 궁금하네요. 역사 속에 오늘의 역사,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오늘의 키워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을 우선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1450년 10월 30일 콜럼버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세계적인 탐험가였고 항해가였죠.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인데 1492년 42살 때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인도 항로 개척에 나섰는데 이분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또 원주민들을 이 인디안이라고, 인도 사람인 줄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인도는 향신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이탈리아나 또 스페인, 포르투갈 이분들이 인도로 가장 빨리 가는 항로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죠. 그런데 콜럼버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동방의 새 예루살렘 찾으려고 하는 사명감도 많았지만은 또 출세욕도 가지고 있었다네요. 3차 탐험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믿었다네요. 참 재밌는 얘기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면서 유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자입니다. 감자를 이제 콜럼버스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로 이렇게 감자가 식량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네요. 콜럼버스의 달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콜럼버스가 이 대탐험을 잘 끝내고 돌아와서 축하연이 있었는데 이분을 굉장히 비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그 당시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콜럼버스가 퀴즈를 냈죠. 삶은 달걀을 보여주면서
이 달걀을 한번 세워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세웠죠. 근데 콜럼버스가 이 삶은 달걀을 탁 깨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정말 누군가 시도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폄훼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는 태도 중요하겠죠. 둘째, 1901년 노벨 평화상 이제 첫 시상이 있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받은지 혹시 아세요? 퀴즈에 나올 내용입니다. 적십자의 아버지 앙리 듀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분인데 1828년에 태어났습니다. 82살을 일기로 1910년 10월 30일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에도 통일전쟁이 있었는데 남북전쟁처럼 그때 이분이 체험을 한 내용들을 솔페리노의 추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상자 구호를 한 내용을 쓰면서 중립적인 민간기구, 구호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솔페리노는 도시 이름인데 전쟁이 치열했던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앙리 듀냥의 제안으로 1863년에 국제 적십자사가 창설이 됐습니다. 적십자사 깃발 어떤지 아시는 분도 많겠죠. 스위스 국기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흰색으로 이렇게 거꾸로 된 게 적십자사 깃발입니다. 1901년에 앙리 듀냥이 첫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상금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적십자사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에 가서 살다가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치셨다네요. 정말 고귀한 삶이었죠. 적십자의 정신, 누구도 흉내내기 쉽지 않죠. 셋째, 1981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항기 항공기 민항기가 1948년 서울에서 부산까지 취항한 날을 기념해서 항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1981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첫 취항한 것은 1948년이었습니다. 항공 종사자 자긍심도 높이고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해졌죠.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러분 타면은 참 편하죠. 아무래도 스튜어디스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니까 이 두 국적기 회사 경영 제대로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아시아나 항공기를 저는 몇 개월 전에 탔는데 유니세프의 그 자선단체 기금을 모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달러를 기증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정말 자랑스럽죠. 황희찬 선수도 기록을 많이 내고 있네요. 겸손하고 친근한 분들이지만은 포스터 펭귄으로 시도하는 그런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1999년 10월 30일 미국 정부가 충청북도 영동의 노건리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생 49년 만에 공식으로 인정을 한 날입니다. 미군이 6.25 전쟁 때 노건리에서 주민 400여 명을 학살한 사실이 AP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미국이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 태도 참 좋게 보입니다. 다섯째, 1999년 10월 30일 오늘 같은 날인데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날인데 국도극장이 철거가 됐습니다. 춘향전, 또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또 돌아오지 않는 해병,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영화를 첫 상영하면서 우리나라 영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도극장 주인이 팔겠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20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바뀌었죠. 1936년 11월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그 동양풍의 르네상스 형식의 극장이었는데, 원래 극장 이름은 국도극장이 아니고 황금좌 극장이었다네요. 1948년에 이름이 국도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캐나다 퀘벡을 가봤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몇백 년 전에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역사에 대한 관심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 바로 폭파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성경 10장 30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잠언 10장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뿌리 뽑히지 않지만은 악인은 땅에 살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진실과 용기를 앞세운 의인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화두, 콜럼버스의 달걀 넘어 영원한 의인의 용기라는 말로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평안하세요.